오늘은 리스트 챕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빼먹은 이 생성자의 타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넷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했었죠. 여기 두 개의 생성자가 있는데 nil과 cons죠. 그럼 먼저 nil의 타입을 볼까요? 쉽습니다. 아주. 그냥 넷리스트죠. 그 다음에 cons가 조금 더 복잡한데 이렇게 나오죠. 함수처럼 생겼죠. 함수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만 보면 그것이 함수인지 아니면 생성자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alternate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주어지면 1, 4, 2, 5 이렇게 교대로 원소를 뽑아내서 좀 더 길어진 그런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함수죠. 이 문제는 그 별이 3개죠. 3스타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답을 다 드리지 않고 힌트만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죠. 이 함수를 정의해 봤는데 상당히 그럴듯한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볼까요? 이게 1과 2와 3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 5, 6이 있다고 할 때 요거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 alternate 이 두 리스트에 alternate를 적용하면 1, 4, 2, 5, 3, 6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여기를 보면은 L1에 대한 인덕션을 쓰는 거죠. 그 L1이 nil에 매치될 때는 그냥 L2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근데 L1이 이렇게 헤드가 있습니다. H1. 그다음에 테일은 2, 3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1을 뽑아야 되겠죠. equal 1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2와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와 5와 6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리스트 1, 2, 3에서는 이미 1을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2, 3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테일이죠. T1인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L2인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4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L2와 T1을 alternate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H1을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L2와 T1을 alternate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를 좀 볼까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fail 됐다고 말을 하죠. 당연하죠. 여기 fail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fail 하는 건데 이걸 fail을 지우고 해볼까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cannot guess decreasing argument of fix.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fix는 이제 fix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이것이 일종의 귀납이니까 뭐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L1에 대해서 인덕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ix 포인트를 사용해서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 함수의 인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인수에 대해서 인덕션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함수가 어디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픽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데 그때 인덕션의 대상인 그 인수 자리에 그 인수 이전에 생성된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T1이 L1 이전에 생성된 거니까 그 자리에 L1 자리에 T1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이 픽스 포인트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니까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여기에 힌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출발은 아까랑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매치를 쓰죠. 이 L2에 대해서. 그럼 L2는 nil이거나 또는 H2 콜론 T2 형태가 될 텐데 각각의 경우에 뭘 써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alternate라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나는데 그때 그 첫 번째 인수에 T1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 alternate에 대한 유닛 테스트인데 alternate를 내가 저 위에 정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됐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럼 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세 줄 쓰지 말고 한 줄로 사실 되죠. 컴퓨터 해보면 딱 나오죠. 컴퓨터 하면 결과가 딱 나오니까 간단한 유닛 테스트는 이렇게 컴퓨터를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단번에 가죠. 그 다음은 back이라고 하는 그런 토픽인데 back's via lis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통해서
백을 임플리멘트 했다 이런 얘기인데 백이 뭐냐면 이것이 멀티 세트예요. 그 멀티 세트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다중 집합이죠. 백에서는 예를 들어서 1, 2, 2와 2, 1, 2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이 하나 있고 2가 두 개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은 1, 2와 다르죠. 집합이라면 두 개가 같습니다. 집합은 원소가 속하느냐 마느냐만 따지는 거고 개수를 안 세기 때문에, 하지만 다중집합은 개수까지 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는 사실 이 두 개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개수까지 같지만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는 순서까지 보는 거고 백은 순서를 안 보고 원소의 개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백은 리스트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백을 그냥 리스트라고 정의를 해서 사용합니다. 편하게. 그래서 리스트와 구별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콕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하죠.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이 정의에 이렇게 코멘트를 쳐놓은 거는 이전에 내가 정의를 해놨거든요. 앞에 해놓은 이유는 여기도 또 보면은 별이 3개짜리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를 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나가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e큐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혹시 뭔지 까먹었을까봐 써놨습니다. 프린트 e큐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n과 m이라고 하는 두 내추럴 넘버가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이런 equal 물음표로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equal 물음표 쓰면은 이게 사실은 e큐비다. 이것의 노테이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개수를 세는 거죠. 이 s라고 하는 백에 v라고 하는 내추럴 넘버가 몇 개나 있느냐 그거 세는 거고, 이 정의를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e큐비 hv 대신에 이렇게 h equal 물음표 v를 써도 똑같은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의를 잘 읽어보고 혼자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방금 정의한 이 count 함수에 대한 유닛 테스트죠. 전부 다 쉬워요. 그냥 리플렉시비티 하나면 다 끝나죠. 여기는 컴퓨터를 했나요? 3이 딱 나오죠. 여기까지 그냥 단반에 오고, 그 다음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나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그 app이죠. app 더하는 거죠. 두 개의 백을 합쳐서 하나의 백을 만드는 그런 함수고, 이 함수를 그냥 app로 정의했을 뿐입니다. 별로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app은 리스트에 대한 거고 sum은 백에 대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example은 이 count는 여기 정의했었고 이 함수와 동시에 이 sum이라고 하는 방금 정의한 함수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1의 개수를 세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3이 나올 거란 말이죠. 당연히 뭐 될 것이고, 여기는 sum을 한번 해보면 그냥 합쳐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함수고, 이번에는 add라는 함수도 별거 아닙니다. 리스트에서 이 앞에 원소 하나를 더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cons라고 하는 constructor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리스트가 아니라 백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add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고,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 example를 보면은 일단 add 1, 141이니까 이게 1141이 되겠죠. 1141에서 1을 카운트하면 3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똑같이 1141인데 5를 카운트하면 0이 나오겠죠. 뭐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는 이 멤버십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멤버를 정의하는 겁니다. 역시 fix 포인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v가 s에 속하느냐 아니냐 이제 그건데, 당연히 s에 대해서 인덕션을 쓰죠. 그래서 s가 nil이면 false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 s가 h 콜론 t일 때는 이때 이제 v가 h냐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h가 v와 같은지 그걸 봐서 이것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텐데, 이게 true일 때는 당연히 true를 리턴하고, 여기 false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false라면은 이 v가 t에 속해야겠죠. v가 h가 아니기 때문에 v가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v가 t에 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기다 쓰면 되겠죠. 멤버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전에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 통할 겁니다. 멤버 함수가 여기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긴 true죠. 1이 여기 있으니까 됐고, 2는 여기 안 속하니까 false가 나오겠죠. 단번에 가도록 하고, 그 다음 문제는 remove 1입니다. 그러니까 bag에서, 리스트에서 v라고 하는 원소를 빼는 건데, 만일 v가 s 안에 여러 개 있으면은
다 빼는 게 아니고 맨 앞에 하나만 뺍니다. 그리고 V가 S 안에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S에 대해서 인덕션을 쓰는 거고 닐이면 닐이고 그다음에 S가 HT일 때는 그때는 이 헤드인 H가 이 V와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큐비 HV는 어디 갔지? 요거랑 똑같은 거죠. H 이퀄 물음표 V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잘 채워 넣으면 되겠죠.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은 5를 여기서 빼는 거니까 5가 이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214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비슷한데 여기는 5가 없죠. 이제 없어도 뭐 에러가 안 나고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이제 한꺼번에 여기까지 가죠 그냥. 그 다음에 remove all 이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S 안에 V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빼는 겁니다. S 안에 V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결과적으로 S에는 V가 하나도 없도록 하는 거죠. 처음에 출발은 remove one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S가 nil에 매치될 때는 그냥 nil을 리턴하면 되는 거고 S가 이제 H 콜론 T 형태일 때는 만약 H가 V와 같다면 그러면 그냥 그 H는 버릴 거니까 remove all 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H가 V와 다를 때가 더 재밌죠. 이때는 H는 남겨놔야죠. V를 빼는 건데 H는 V가 아니니까 이건 살아남죠. H 놔두고 H 콜론 그 다음에 그 T에 대한 remove all을 뒤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 것이고요. 테스트는 그냥 이렇게 단번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sub multiset relation이라고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이 멀티셋 그 개수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S1이 S2에 포함되느냐 혹은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return 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고요. 그럼 이 경우에도 출발은 비슷한데 S1이 nil일 때는 당연히 true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분집합이 맞으니까 된 거고 그다음에 S1이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member부터 S2까지가 이것이 true일 때가 좀 더 어렵고 이것이 false일 때는 쉽습니다. 만약 이것이 false라면은 H가 S2에 안 속하니까 S1은 당연히 안 속하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속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H가 안 속하니까 그건 false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true라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이 true인 경우에는 이 tail 부분 T도 S2에 included 돼야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면 H가 하나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S2에서 remove 1을 한 것이 T를 include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기다 코드로 잘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유닛 테스트이고요. 그 다음은 EQB reflexive.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문제 풀이에 이거 EQB REFL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이렇게 쳐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n equal n은 항상 true다. 뭐 이런 얘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add는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원수 하나를 back에 더해주는 게 이제 add고 그런 거죠. 그러면 add in count라고 하는 이 띠어럼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s에다가 n을 더한 다음에 count n을 한 것은 그냥 카운트 한 다음에 하나를 더한 것과 같다. 맞죠?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 넣고 카운트한 것은 그냥 카운트하고 1을 더한 것과 같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의 증명은 그냥 쉬워요. 먼저 인트로를 해주고 심플 해주고 여기서 하나 배울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원래는 이거였죠. 이 상태에서 심플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리파이를 했는데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진 느낌이거든요.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은 이 count라고 하는 그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count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는 먼저 이 부분을 h t 형태로 쓴 다음에 n이 h와 일치할 때는 하나 더해주고 n이 h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테일 부분을 카운트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따라서 simplify 하면은 이렇게 이게 n이 그 첫 번째 원소가 여기서는 n이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add ns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헤드 원소가 정확히 n이죠. 그러니까 그 헤드 원소를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길어 보이지만 별게 아니죠. 이것이 true일 때와 true가 아닐 때로 나눠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건 true죠.
근데 왜 true냐 하면은 이 reflexivity 때문에 그런 거죠. 반사성. n equal n은 항상 true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true로 바꿔주는 거죠. rewrite라는 택틱을 쓰면 되는 거죠. rewrite고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이것이 true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true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match true with 나머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계산이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코크를 공부할 때 조금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계산을 한 번에 한 스텝씩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한 번에 여러 개 스텝을 하거든요. 콕이. 한꺼번에 여러 단계를 계산해 주는 것이 익숙해지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뭐 리플렉티비티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은 아주 쉬운 문제죠. nil 더하기 l은 그냥 l이다. 이거의 증명을 보면 아주 간단한데 인트로즈를 해주고 그다음에 심플 해주면 그냥 되죠. 이게 왜 되냐면 이게 정의거든요. 플러스 플러스의 정의가 원래 nil 플러스 플러스 무엇은 이거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대로 계산해 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위치를 바꾸면은 l 더하기 nil 이것도 l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거는 증명이 조금 더 깁니다. 인덕션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destruct 택틱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length l에서 하나를 빼준 것은 그 tail l이니까 l에서 head를 띄워버리고 그것의 length를 구한 거와 같다. 직관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거고 뭐 증명도 별거 아닙니다. 일단 인트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destruct를 해주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L이 nil인 경우와 L이 cons n L'인 경우가 생기죠. 여기 보면은 L이 nil이라고 써 있죠. 두 번째 구에서는 사실 EQ, L equal, cons n L'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그거는 요리로 가면 보이는데 뭐 하나씩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 고울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심플 해주면 그냥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나왔죠. EQ가 이번에 L은 N 콜론 L'이다. 요거에 딱 여기 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심플 해주면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length의 정의가 length N 콜론 모일 때는 1 더하기 length L'이라고 이게 정의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1 더하기 length L'인데 여기 프리디세서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1이 날아가는 거죠. 여기는 tail 함수를 취해주면 n이 사라지고 L'만 남죠. 그러니까 length L'이죠. 그냥. 그 양변이 같아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이 경우에는 그 destruct를 사용하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destruct를 안 쓰고 induction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induction으로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똑같죠? 아까하고?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아까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아까 여기에 EQ가 있었죠? EQ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여기는 그 IHL'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냥 되죠. 그러니까 이 IHL'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인덕션을 쓸 것이냐 디스트럭트를 쓸 것이냐. 인덕션은 디스트럭트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션을 일단 씁니다. 쓰고 잘 봐서 그 귀납가설 IHL' 이런 게 사용되었다면 그때는 반드시 인덕션을 써야 되는 거고 만일 이것이 나타나긴 했는데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은 디스트럭트를 써도 되는 겁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다가 디스트럭트를 써야 되느냐 인덕션을 써야 되느냐 그걸 한눈에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만일 척 보고 어떤 걸 써야 할지 알 수 있다면은 그럼 그걸 쓰면 되는 거고 척 보고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인덕션을 쓰고 그 다음에 이 IHL'을 썼다면은 그러면 계속 쓰면 되는 거고 이걸 안 썼다면은 디스트럭트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정리는 그 리스트의 인덕션을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예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